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몸과 마음을 잘 챙기셨나요? 이제 겨울의 정점에 와 있는데요. 우리의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겨울 문턱에서의 불평은 없어지고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운 거지 하면서 옷도 껴입고 장갑도 끼고 털신발도 신게 되죠. 적응이라는 단어에 맞게 지금 우리는 겨울을 잘 보내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 적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만났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곤 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기 싫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귀찮은 마음도 들어서 불평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적응 상태를 만들죠. 심리학에서 용기란 숭고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지도에서 보면 용기란 긍정적인 변화로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이라고 말하죠.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면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요. 자신의 무능함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에 우리는 더욱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로 인해서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고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자신을 마주보아야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서 상담을 신청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이야기로는 가정법률 전문가이자 임상사회복지사이며 30년 동안 고도갈등 성격을 연구해온 미국의 빌 에디의 그는 왜 하필 나를 괴롭히기로 했을까란 책을 통해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의 유형과 고도갈등을 일으키는 성격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 자기애성 고도갈등 유형이에요. 자기애성 고도갈등 유형은 다른 누구보다도 항상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을 희생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은 특별 대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경미한 수준의 자기애성 성격의 소유자는 자신에게만 몰두하거나 거만한 탓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힘든 정도에 불과하지만 자기애성 고도갈등 성격의 소유자는요. 갑자기 우리의 나약한 면을 공격하고요. 자신이 입힌 상처에 대해서도 거만한 투로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전혀 엄두에 두지도 않죠. 특히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심하게 망신을 주게 되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을 주저없이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악성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요. 공통된 특성이 우월의식, 비난하기, 특별 대우받기가 있죠. 두 번째로는 경계성 고도갈등 유형의 특성이에요. 경계성 고도갈등 유형의 성격의 대표적인 특성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여서 끊임없이 매달리고요. 안심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찾으려고 하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호의적인 태도와 분노 사이를 자주 오가게 되고요. 대단히 사교적이어서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사랑스럽고 매혹적이기까지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극렬한 분노를 보이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이들과 엮일 때 드는 기분은요. 너무 강렬하고 너무 빨리 진행되고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불편할 정도로 자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고요.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줘야 하고요. 자신이 싫어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당신도 보지 않기를 바라죠. 세 번째 고도갈등 유형의 성격은 반사회성 고도갈등 유형이에요.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갈등 성격의 유형인 바로 소시오패스예요.
그들은 3살짜리 아이와 비슷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있으면 당장 가져야 하고요. 그것을 막게 되면은 당신을 밀치거나 또한 당신의 위상이나 명성을 파괴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유형이죠. 이들은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해서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느낌을 얻고자 당신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반사회성 고도갈등 유형은 양심의 가책 없이 사회 규범과 법칙 그리고 법을 자주 어기는데요. 이들에게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 때 오히려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들은 싸움에 끼어들고 싶어 하고요. 물러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들이 다친다 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극을 찾아다니죠. 그들은 자신의 불행한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희생을 당해왔는지 슬픈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을 처음에 주로 현혹하죠. 4번째 고도갈등 유형은 편집성 고도갈등 유형이에요. 이들은 주변 사람이나 권위 있는 인물이 자신을 배신하거나 속이거나 음모를 꾸민다는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유형이죠. 5번째 고도갈등 유형으로는 연극성 고도갈등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심의 중심이 되려는 욕구를 보이고요. 연극성 고도갈등 유형의 소유자는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을 쓰며 극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을 엄청나게 과장하기도 하고요. 아예 허위로 말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된다면 공개적인 비난이나 또한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꾸며낸 이야기 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로 당신이 그런 말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할 거예요. 이도 고도갈등 유형의 5가지 사람에게 나타내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행동들을 되돌아보지 않아요.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통찰하지 못하고요. 자신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문제가 반복되어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요. 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조언을 구하지도 않아요. 누가 변화를 요구하면 극단적인 방어 자세를 취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행동은 정상적이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집착하고요. 과거에 집착하고요.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죠.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면 그렇게 지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해요. 남을 괴롭히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요. 자기 반성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써요. 비난의 표적을 만들고요. 자신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을 함께 비난해줄 네거티브 옹호자를 끊임없이 찾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자기애성과 편집성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빌 레디 저자는 말하죠. 고도 갈등 성격의 소유자에게 비난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요. 고립감과 무력감도 느끼게 된다고요. 더군다나 고도 갈등 소유자의 교묘한 조종 때문에 상대방은 무척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고도 갈등 유형의 소유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고도 갈등 유형의 소유자로 인해서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그 혼란스러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